안녕하세요. 부동산 비밀노트 장준선입니다. 요즘 소액투자로 역세권 정비 사업에 관련돼서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용도지역을 상향을 해서 높은 용적률에 사업성이 좋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요. 자, 그러면 역세권 정비 사업이 다 같은지에 대해서 사업성이라는 측면, 그리고 사업기간이라는 측면에서 대표적인 두 가지 사업 유형을 가지고 오늘 비교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앞서서요,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카톡으로 문의를 주신다면 친절하게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세권에서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정비 사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 하나는 소규모 재개발 사업입니다. 언뜻 보면 명칭이 비슷하죠. 이 두 가지가 대표적으로 역세권에서 이루어지는 정비 사업의 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사업의 가장 큰 차이점은요, 적용하는 법규가 완벽하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도시정비형 사업은요, 도정법에 근거하여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요, 소규모 재개발 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련된 특례법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근본적으로 모법이 다르기 때문에 실제 사업을 진행을 할 때 진행 내용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비교를 할 때요, 사업 부지 면적이 도시정비형 재개발이 더 크고 또 소규모 재개발이 명칭 그대로 더 작습니다. 이건 당연하겠죠.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 진행 요건 중에서 노후도를 얘기를 제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노후도 같은 경우에는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이 노후도를 산정하는 데 좀 더 까다롭습니다. 자, 예를 들자면 30년 이상 노후주택이 60% 이상이 해당이 된다든지, 또는 과소필지 40% 이상이라든지, 또는 2층 이하의 건축물이 50% 이상이라든지, 이렇게 노후도 측면에서는 소규모 재개발보다는 까다로운 게 사실입니다. 소규모 재개발은 노후주택이 3분의 2 이상만 있으면 됩니다. 또한 같은 역세권이라 하더라도 도시정비형 재개발은 1차, 2차 역세권에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1차 역세권은 350m, 2차 역세권은 500m입니다. 과거에는 1차 역세권이 250m였지만 한시적으로 350m까지 완화를 해주었습니다. 반면에 소규모 재개발은 1차 역세권인 350m 범위에서 사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이것은 구조적으로 간단한 내용인데, 자, 앞서 말씀드렸던 적용하는 법률이 다르다, 이 부분은요,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되냐면, 실제적으로 사업을 진행을 할 때 임대주택 비율이 달라진다는 것이고요, 사업 기간이 대폭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은 명칭이 낯선 분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역세권 시프트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즉, 이 사업은요, 재개발 사업을 통해서 재개발 주택 공급과 더불어서 장기 전세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서울시에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흔히 역세권 시프트, 장기 전세 주택 건립을 위한 재개발 정비구역, 이런 얘기로 많이 알려져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은요, 일반적인 재개발처럼 임대주택 의무 비율이 들어가면서 여기에 더불어서 완화된 용적률의 50% 이상은 장기 전세 주택으로 공급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일반적인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15%, 그리고 장기 전세 주택 비율을 20%에서 30%, 이렇게 되면 45% 내외의 임대주택의 비율이 공급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반면에 역세권 소규모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임대주택 의무 비율이 없습니다. 다만 역세권이기 때문에 용도지역을 상향을 해서 용적률을 더 받기 위해서는 일정 비율의 임대주택을 어느 정도 공급을 하느냐에 따라서 적용받을 수 있는 용적률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드린다면요, 연면적 또는 세대수 20% 이상의 임대주택을 건립을 하게 되면 법적 상한 용적률의 최대치를 적용을 받을 수 있고요. 만일 이 비율이 10%에서 20%로 적어진다고 한다면 주거지역에서는 임대 비율의 2.5배, 준주거 지역에서는 임대 비율의 5배까지 용적률 완화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임대주택을 내가 어느 정도 공급을 하느냐에 따라서 용적률을 적용을 받을 수 있고, 이것은 해당 사업 지역의 임대주택 공급 비율의 유불리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적용을 할 수 있다는 점도 참고를 하시고요. 자, 이렇게 모법이 다르다 보니까 사업 진행 과정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즉, 사업 진행 과정이 다르다는 것은요, 한쪽은 사업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고 한쪽은 사업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적용하는 역세권 도시정비역 재개발은요, 주민동의 50% 이상을 받아서 사전 검토를 해야 되고요. 또 정비계획을 입안을 하고 정비구역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취준위 승인, 조합 설립 이런 단계로 이어지게 됐죠. 자, 조합 설립한 이후에 건축심의, 사업 시행인가, 분양 신청, 그리고 관리처분 계획인가, 일반적인 재개발의 모든 사업 단계를 그대로 진행을 합니다. 반면에 역세권 소규모 재개발은요, 소규모이기 때문에 지정 제안을 받아서 정비 예정 구역을 지정을 하거나 바로 생략을 할 수 있고요. 그 이후에 추진이 설립 없이 바로 조합을 설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 심의를 진행을 하고 분양 신청, 사업 시행 인가 시에는 관리처분 인가 계획까지 같이 수립을 해서, 그리고 나서 이주 착공을 하는 거죠. 상대적으로 사업 기간이 많이 짧습니다. 그래서 몇 년의 기간을 줄일 수 있다라는 얘기가 이런 부분에서 나오는 것이고요. 단 소규모 역세권 재개발에서는요, 뭐 90일로부터 1년 내 조합 설립을 해야 된다, 이러한 단서 조항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규모가 작기 때문에 조합 설립을 하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을 겪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실제 재미있는 사례를 한번 제가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산구에 있는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 지역과 또 역세권 소규모 재개발 사업을 하는 지역, 두 지역을 선택했습니다. 이 지역은 재미있게도 같은 생활권 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멀지 않다는 점이죠. 자, 먼저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을 하는 지역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은요, 2022년 7월 달에 정비 예정구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비 계획안을 수립을 했었을 때요, 용적률 462%에 최고 35층 745세대로 계획이 되었었는데요. 올해 5월 달에 정비 계획이 최종 승인이 돼서 구역 지정이 고시가 되었습니다. 이 구역 지정 고시 내용을 보니 약간 당초보다 달라졌는데, 최고 높이는 29층이었습니다. 총 세대수는 741세대로 약간 감소를 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분양 세대는 405세대입니다. 그리고 공공임대가 147세대, 여기에 장기전세주택이 189세대. 그러면 공공임대와 장기전세주택을 합쳐서 그 비율을 보니까 전체 건립 세대수의 임대주택 비율이 45.6%에 해당을 합니다. 굉장히 높은 비율이죠. 그런데 이 임대주택을 뺀 나머지 주택, 즉 조합원 일반 분양분이 조합원 숫자하고 거의 비슷하다는 점이죠. 이렇게 된다면 용적률을 높게 받았어도 용적률 받은 만큼 사업성 개선에는 과연 큰 효과가 있었을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조합원의 동의를 얻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개인적인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자, 또 다른 사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일한 용산구에 동일한 생활권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지역이 작다 보니까 역세권 소규모 재개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현재는 조합 설립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요, 용적률 466%를 적용을 받아서 29층으로 건축을 할 계획입니다. 물론 건축 계획에 대한 최종 심의는 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소규모인 만큼 세대수는 아까 말씀드렸던, 예를 들었던 이런 지역보다는 월등히 작긴 합니다. 224세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요, 분양 세대가 179세대이고요. 임대가 약 한 45세대가 되는데 임대 비율은 20% 정도 되고요. 분양 세대 179세대를 가지고 조합원 숫자하고 비교를 해보니까요, 조합원 숫자 대비 약 3.5배 정도 되는 숫자가 일반 분양분으로 나오게 됩니다. 즉, 비록
규모는 작아도 사업성 면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사례보다는 월등히 높다는 점입니다. 자, 조합원 수도 작고요. 사업성이 월등히 좋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큰 마찰이 없을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사례는 용산구의 사례인데, 물론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에서도 사업성이 좋은 지역들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지역들도 역시 임대 비율, 특히 장기 전세 주택이 공급이 되다 보니까 전체 임대 비율은 상당히 높다라는 것은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요. 같은 역세권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모법에 따라서 사업 진행령이 다르고 투자자의 관점에서 사업성이 다르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을 하면서 투자 지역을 선택하는 게 좋겠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금까지 부동산 비밀노트 장준선이었습니다.